어머니, 혹시 최근에 인출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수정의 가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잔액이 0원입니다. 한 달 전에 전액 인출된 기록이 있는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옆에 앉아있던 아들 민수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희 부부는 한 번도 그 돈을 건드린 적이 없어요. CCTV 확인이 필요하시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CCTV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확인 결과 인출자는 이지영 씨로 확인됩니다. 담당 형사가 보여준 CCTV 화면에는 분명히 지영이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말문이 막혔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 여성분을 아시나요? 저희 아들이 여자친구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작지만 알찬 건축 설계사무소. 도시건축의 대표 박준호는 오늘도 늦은 저녁까지 설계 도면과 씨름하고 있었다. 4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정적으로 일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은 젊은 직원들에게도 귀감이 되었다. 사장님, 오늘도 늦으시네요.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막내 직원 김대리가 퇴근 인사를 하며 지나갔다. 준호는 손을 흔들어 인사를 받으며 다시 모니터에 시선을 집중했다. 새로 맡게 된 아파트 단지 설계 프로젝트는 까다로웠지만 완성되면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를 넘어서였다.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과 함께 아내 김수정이 맞아주었다. 40 초반의 수정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가정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현명한 아내였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저녁은 했어? 아직이야. 프로젝트가 막바지라 정신이 없네. 수정은 준호의 가방을 받아들며 부엌으로 향했다. 간단한 저녁을 차려주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준호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20년 넘게 함께한 부부의 일상은 이렇게 소소하지만 따뜻했다. 거실에서는 22살의 아들 민수가 노트북을 펼치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대학교 4학년인 민수는 건축학과에 다니며 아버지의 뒤를 이을 꿈을 키우고 있었다. 민수야, 뭐하고 있어? 아빠. 미국 대학원 지원서 작성하고 있어요. 다음 달이 마감이거든요.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들의 해외 유학은 가족 모두의 오랜 꿈이었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던 준호에게는 더욱 간절한 바람이었다. MIT는 어때? 지원해 볼 만하지? 네, 아빠. 그런데 경쟁률이 정말 높아요. 포트폴리오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고. 민수의 표정에는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묻어났다. 꿈은 크지만 현실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 저녁 식사를 하며 가족은 민수의 유학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와 수정은 10년 전부터 아들의 교육을 위해 매달 꼬박꼬박 적금을 넣어왔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사업이 안정되면서 점차 금액을 늘려갔다. 여보, 유학비 통장 잔액이 얼마나 됐지? 지난달까지 거의 3천만 원 정도 모였을 거야. 1년 학비와 생활비로는 부족하겠지만 시작은 할 수 있을 거야.
수정의 말에 민수의 눈이 반짝였다. 부모의 정성이 담긴 그 돈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빠. 꼭 좋은 결과 가져올게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 실력은 믿어 의심치 않아. 준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그동안 민수는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여러 설계 공모전에서 입상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지원서 작성에 몰두했다. 준호와 수정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었다. 정말 시간 빨라. 민수가 벌써 유학을 준비하다니. 그러게. 엊그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게 같은데 말이야. 여보, 우리가 모은 돈으로 충분할까?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을 거야. 나중에 장학금도 받을 수 있을 테고 필요하면 추가로 대출도 받으면 되지. 두 사람의 대화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가득했다. 자신들이 누리지 못한 기회를 아들에게는 주고 싶었던 것이다. 한편 민수는 방에서 여자친구 이지영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지영은 같은 대학 경영학과 3학년으로 1년 전부터 민수와 연애를 해오고 있었다. 오빠 정말 미국 가는 거야? 화면 속 지영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다. 기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섞여 있었다. 응, 합격하면 말이지. 너도 나중에 MBA 준비해서 같이 가면 좋겠어. 나야 뭘. 집 형편이 어려워서 당장은 힘들 것 같아. 지영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녀의 집은 아버지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경기가 어려워 사업이 힘든 상황이었다. 괜찮아. 시간은 많잖아. 천천히 준비하면 돼. 민수는 지영을 위로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두 사람은 서로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곤 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은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정은 아침을 차려주며 민수의 유학 준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수야, 필요한 서류는 다 준비됐어? 네, 거의 다요. 추천서만 더 받으면 돼요. 그럼 이번 주말에 엄마랑 같이 은행 가서 통장 정리해보자. 얼마나 모였는지 정확히 확인해야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꼈다. 준호는 출근하면서 마음이 가벼웠다. 아들의 미래가 밝게 보였고 그동안 열심히 모아온 돈이 드디어 빛을 발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건축 설계 사무소로 향하는 길에서 그는 이미 아들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있었다. 사무소에 도착한 준호는 직원들과 함께 오늘의 일정을 점검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회사의 미래도 밝아 보였다. 이런 안정적인 수입이 있다면 민수의 유학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점심시간에 준호는 수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오늘 미팅 잘 끝나면 일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녁에 민수랑 같이 유학 관련해서 자세히 얘기해보자. 좋아. 민수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전화를 끊은 준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이렇게 보람될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박준호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민수의 유학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어느 대학에 지원할지, 언제 출국할지, 현지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했다. 정말 설레네. 우리 아들이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는 거야. 수정의 말에 가족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따뜻한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민수의 꿈은 한 걸음씩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주말 오후 김수정은 민수와 함께 은행에 갔다. 10년 동안 꼬박꼬박 넣어온 적금 통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밀 때 수정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어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은행원이 통장을 기계에 넣고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수정은 민수와 함께 유학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수야, 합격 발표가 언제 나와? 3월 중순쯤이요. 그때까지는 계속 기다려야죠. 걱정 마. 우리 아들 실력이면 충분히 될 거야. 그때 은행원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통장을 다시 확인했다. 컴퓨터 화면을 몇 번 새로 고침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혹시 최근에 인출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수정의 가슴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잔액이 영원입니다. 한 달 전에 전액 인출된 기록이 있는데요. 순간 수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옆에 앉아있던 민수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희 부부는 한 번도 그 돈을 건드린 적이 없어요. CCTV 확인이 필요하시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수정은 휴지로 손을 떨며 은행을 나왔다. 민수는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차까지 데려다 주었다. 엄마, 괜찮아요? 민수야, 그 돈이 없으면 내 유학은 어떻게 하니?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 준호에게 상황을 알렸을 때 그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차 분노로 변해갔다. 도대체 누가 우리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거야? 은행에서는 CCTV 확인하려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더라. 가족회의가 열렸다. 누가 통장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이상했는지 차근차근 따져봤다. 하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다. 혹시 민수야, 내가 누구에게 얘기한 적 있어? 아니요, 아빠. 지영이한테도 대략적인 얘기만 했지 구체적인 금액이나 통장 얘기는 안 했어요. 민수의 말에 준호와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지영에 대한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왔다. 며칠 후 준호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담당 형사는 친절하게 상황을 들어주었고 CCTV 확인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의 소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통장이나 카드를 누군가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었나요? 글쎄요.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하지만 준호의 머릿속에는 계속 지영의 모습이 떠올랐다. 몇 번 집에 놀러 왔을 때 부모님 방을 구경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때 통장을 본 것일까?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CCTV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준호는 수정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확인 결과 인출자는 이지영 씨로 확인됩니다. 담당 형사가 보여준 CCTV 화면에는 분명히 지영이 은행 창구에서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준호와 수정은 말문이 막혔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 여성분을 아시나요? 저희 아들의 여자친구입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고발 의사가 있으시면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겁기만 했다. 준호와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민수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수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뭔데요? 경찰서에서 CCTV 확인했는데 지영이가 우리 돈을 가져간 거 맞더라.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럴 리 없어요. 지영이가 왜 그런 짓을? 아빤 말대로야. 영상에 다 나와 있어. 수정이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지영이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그날 밤 민수는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지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도 읽심만 될 뿐이었다. 다음 날 민수는 지영이 다니는 대학까지 찾아갔다. 평소 지영이 자주 가는 도서관에서 기다렸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후에야 지영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오빠 만나서 얘기할게. 설명할 게 있어.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있었다. 카페에서 만난 지영의 모습은 초췌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다. 지영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영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그 돈, 내가 가져간 게 맞아. 민수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빚이 너무 많아서. 당장 갚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이었어. 그럼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왜 몰래 가져간 거야? 어떻게 말해? 오빠 유학비를 빌려달라고. 그럼 오빠 꿈은 어떻게 돼? 지영의 말에는 절망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민수는 배신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부모님이 10년 동안 모은 돈이야. 알아. 정말 미안해. 나중에 꼭 갚을게. 갚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신뢰가 깨진 거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지영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민수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릴 건데? 오빠가 말해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내가 왜? 민수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연인을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지영아, 우리 잠시 거리를 두자. 오빠, 지금은 머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영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했다. 준호와 수정은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그 애가 뭐라고 하던 죄송하다고. 가족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 10년 동안 모은 우리 돈을 훔쳐놓고.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수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년 동안 사귀어온 연인이 하루아침에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무엇보다 부모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컸다. 한편 지영은 집에서 부모님께 상황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았고 어머니는 딸을 감싸기에 급급했다. 그래도 내 딸이 그런 짓을 하다니. 여보,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지. 지영의 어머니는 이미 머릿속으로 대응책을 세우고 있었다. 어떻게든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지영아, 너 괜찮지? 그 집에서 뭐라고 하던?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딸한테 이런 짐을 지운 게 잘못이지. 지영의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으며 다짐했다. 절대 딸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일주일 후 이지영의 어머니 정미숙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김수정이 전화를 받았을 때 미숙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묻어 있었다. 수정 씨, 우리 딸 때문에 난리가 났다면서요? 미숙 씨, 지영이가 저희 유학비를. 유학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돈이라고 우리 딸을 범죄자 취급하시는 거예요? 수정은 어이가 없었다. 가해자 쪽에서 오히려 화를 내며 따지고 있었다. 미숙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을 허락도 없이 가져갔는데. 허락도 없이요? 우리 지영이는 민수 오빠랑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잖아요. 그 정도 사이에서 급할 때 돈 좀 쓰는 게 뭐가 그리 큰 죄라고요? 수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영이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서 당장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상황이었어요. 딸이 그걸 보고만 있을 수 있었겠어요? 차라리 고마워해야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시는 거예요? 고마워하라고요? 그럼요. 우리 딸이 민수 오빠 시댁 걱정까지 해가며 도와준 건데 나중에 갚으면 될 일 아니에요? 부자 집에서 그 정도 돈 가지고 뭘 그렇게 야단이세요? 수정은 말문이 막혔다. 부자 집이라는 말에 특히 화가 났다. 미숙 씨, 저희가 부자라고 해서 돈의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10년 동안, 아이고, 10년 동안 모으셨다고요? 준호 씨가 건축사무소 운영하시면서 10년이면 그 돈 몇 배는 더 벌었을 텐데 뭘 그렇게 아까워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미숙의 비웃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수정 씨, 우리 딸이 경찰서까지 끌려갔다면서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애들 간의 일을 어른이 나서서 그렇게 크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크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딸은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며칠째 밥도 못 먹고 있다고요. 수정 씨도 딸 키워보셨으니 아실 거 아니에요? 수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미숙 씨,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계신 거 맞아요? 저희 돈을 무단으로 가져갔는데 오히려 저희를 원망하시는 거예요? 무단으로요? 우리 딸이 도둑인가요? 가족 같은 사이에서 급한 일 때문에 잠깐 쓴 건데 무단이라니요. 가족이라고 해서 남의 돈을 함부로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의 돈이요? 참 매정하시네요. 우리 딸과 민수가 결혼하면 어차피 한 가족이 될 텐데. 수정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상대방이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었다. 미숙 씨, 이런 식으로는 대화가 안 될 것 같네요. 뭐가 안 돼요? 우리 딸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과는 수정 씨가 하셔야죠. 우리 딸을 범죄자 취급해서 상처 준 것에 대해서요. 수정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했다. 그날 저녁 박준호는 아내로부터 통화 내용을 듣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뭐라고? 우리가 사과하라고? 여보, 목소리 좀 낮춰. 민수가 들어. 민수도 들어야 해. 그 집안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야지.
민수는 거실에서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괴로워했다. 연인의 잘못도 충격이었지만 상대방 가족의 태도는 더욱 실망스러웠다. 아빠, 제가 지영이랑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얘기해서 뭐 해? 상대방 부모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지영이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야, 부모가 저러면 자식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이미 확인했잖아. 하지만 민수는 포기할 수 없었다. 1년간 사귀어온 사람을 그렇게 쉽게 놓아버릴 수는 없었다. 다음 날 민수는 지영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지영의 집 근처 공원이었다. 지영아, 어제 내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대.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하셨어? 사과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너를 범죄자 취급했다고. 지영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오빠, 미안해. 엄마가 그럴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 아니면 내가 부모님께 상황을 잘못 설명한 거야? 아니야. 내가 다 얘기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왜 내 엄마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지영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대응하라고 시켰던 것이다. 엄마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 지키려고? 잘못을 인정하는 게 지키는 거야? 아니면 잘못을 덮는 게 지키는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오빠, 나는 정말 미안해. 갚을게, 꼭 갚을게. 언제? 어떻게? 내 집 형편으로 3천만 원을 언제 갚을 수 있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민수야.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영의 어머니 정미숙이 다가오고 있었다. 미숙 이모. 이모는 무슨 이모야? 우리 딸한테 뭘 그렇게 다그치고 있어? 미숙은 딸을 보호하듯 앞에 섰다. 이모, 저희가 얘기하고 있었는데. 얘기? 들리는 소리로는 우리 딸을 윽박지르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아니라. 민수야, 너도 참 그렇다. 1년 동안 사귀면서 우리 딸이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니? 그런 딸이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몰아붙여도 되는 거야? 민수는 어이가 없었다. 이모, 그래도 허락 없이 가져간 건 잘못이잖아요. 허락? 언제 허락받고 살아? 연인 사이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 너희 부모가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 매정하다고요? 그럼 뭐야? 우리 딸이 경찰서까지 끌려가게 만들어 놓고 그게 연인한테 할 짓이야? 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모, 목소리 좀. 목소리는 왜 낮춰? 억울한 사람이 소리라도 못 지르면 어떡해? 지영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다. 엄마, 그만해요. 뭘 그만해? 너는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 내가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미숙은 민수를 향해 다시 소리쳤다. 민수야, 잘 들어. 우리 딸은 잘못한 게 없어.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을 뭘 그렇게 죄악시하는지 모르겠어. 오히려 너희 부모가 우리 딸한테 사과해야 해. 사과요? 그럼 경찰서에 신고해서 우리 딸 마음에 상처 준 것, 도둑 취급한 것, 이 모든 게 사과감이지.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모,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뭘 인정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럼 저희 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민수가 돌아서자 지영이 붙잡았다. 오빠, 안 돼. 지영아, 내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우리 딸 붙잡지 마.
그런 매정한 놈이랑 사귈 거 없어. 미숙이 딸을 끌어당겼다. 엄마, 지영아, 정신 차려. 저런 집안이랑 연결돼서 뭐해?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야. 민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지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민수는 부모님께 상황을 보고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내야겠어요. 민수야, 힘들겠지만 잘한 결정이야. 수정도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줬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죠? 유학비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내가 걱정할 거 없어.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무거웠다. 3천만 원을 다시 모으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민수의 유학 계획도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지영은 집에서 어머니와 큰 싸움을 했다. 엄마, 왜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장났어요. 끝장나면 어때? 저런 집안이랑 엮일 거 없다니까. 그게 엄마가 결정할 일이에요? 그럼 너는 뭐야? 계속 그 집안 눈치나 보면서 살 거야? 지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 민수와의 관계도 끝났고 가족과의 관계도 어긋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꼬여가고 있었다. 한편 준호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다. 형사 고발과 민사 소송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문제네요. 그리고 관계를 고려하면 합의를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합의가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법적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겠네요. 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가족을 위해 모은 돈이 이런 식으로 사라질 줄 몰랐다. 더욱 화가 나는 건 상대방의 뻔뻔한 태도였다. 민수와 지영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지 일주일 후 박준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지영을 형사고발했다. 검찰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기소 결정을 내렸다. 아빠, 정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직 마음 한편으로는 지영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다. 민수야, 이건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법과 원칙의 문제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재판 첫날, 법정에는 양쪽 가족이 모두 참석했다. 지영은 창백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부모는 방청석에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피고인 이지영, 2024년 1월 15일 박준호, 김수정 명의의 적금 계좌에서 무단으로 3천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지영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있습니다. 인출한 돈을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아버지 사업 관련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받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변호사가 일어났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교제 중인 관계로 급박한 가정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일입니다.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하게 반박했다.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이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취득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피해 금액이 3천만 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청석의 분위기는 냉랭했다. 지영의 어머니 정미숙은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했다. 저런 걸로 우리 딸을 법정에 세우다니. 옆에 앉은 남편이 조용히 하라고 말렸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다.
3천만 원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나중에 갚으면 될 일인데. 준호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분노를 참았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한심스러웠다. 증인으로 출석한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1년간 사귀었던 연인이 법정에서 죄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1년 정도 교제했습니다. 피고인이 가족의 금전적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까? 네, 아버지 사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아니요. 구체적인 도움 요청은 없었습니다. 검사가 핵심을 찔렀다. 만약 피고인이 미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민수는 잠시 망설였다. 정직하게 대답해야 했다. 부모님과 상의해 봤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대답은 지영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정당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선택했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지영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은 아직 젊고 앞으로의 인생이 긴 대학생입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었고 처음 저지른 범죄이기도 합니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검사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입힌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큽니다. 판결일이 되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피고인 이지영을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판사는 이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취득한 행위는 엄중히 단죄되어야 한다.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실형은 면한 것이다. 하지만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것이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 부분에서 지영의 가족들 얼굴이 굳어졌다. 당장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양쪽 가족이 마주쳤다. 정미숙이 먼저 다가왔다. 준호 씨, 이제 만족하세요? 만족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였습니다. 원칙이요? 아이들 인생 망치면서까지 지킬 원칙이 그렇게 중요해요? 미숙 씨, 잘못을 저지른 건 누구입니까? 준호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과요? 우리가 뭘 사과해요? 미숙은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 3천만 원은 언제 갚을 건가요? 돈.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딸 인생은 생각 안 해요. 딸 인생을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수정이 끼어들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우리 아들 유학비를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유학비요? 돈 많은 집에서 유학비 정도야 언제든 다시 마련할 수 있잖아요. 미숙의 말에 준호가 분노했다. 돈 많은 집이라고요? 저희가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입니다. 그래봤자 준호 씨 수입으로는 금방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미숙 씨, 정말 끝까지 그런 식으로 나오실 건가요? 뭐가 어때서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지영이 나서서 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그만해요. 뭘 그만해? 내가 너무 당하고 있어. 엄마,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지영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재판을 겪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이다. 민수 오빠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께도. 하지만 미숙이 딸을 가로막았다. 지영아, 왜 내가 고개를 숙여?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허락 없이 가져간 게 맞아요. 허락 없이가 아니라 급해서 그런 거잖아. 모녀 간의 갈등이 법원 앞에서 벌어졌다. 지영은 울면서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 그만해요. 저 때문에 이미 충분히 망가졌어요. 지영아, 민수 오빠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민수는 복잡한 심정으로 지영을 바라봤다. 이제야 진짜 사과를 하는 것 같았다. 지영아, 힘들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올바르게 살아가. 네. 고마워요. 지영의 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왔다. 사업 실패의 책임감에 짓눌려 있던 그였다. 준호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딸까지 이런 일에. 아닙니다. 사업은 누구에게나 어려울 수 있는 일이에요. 배상금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갚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적어도 지영의 아버지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달 후 지영의 가족은 집을 팔아 배상금의 일부를 마련했다.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사업 실패로 이미 어려웠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지만 지영의 아버지는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다. 준호 가족은 되찾은 돈으로 민수의 유학 준비를 다시 시작했다. 시간은 늦어졌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민수야, 힘들었지? 괜찮아요, 아빠. 오히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느꼈고요. 준호는 아들의 성숙한 모습에 대견함을 느꼈다. 그래, 인생에는 이런 일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어떻게 극복하느냐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픔도 있었지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지영은 대학 생활을 마저 마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전과자라는 현실이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했다. 어머니 미숙은 여전히 불만이 많았지만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집도 팔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더 이상 큰 소리 칠 수도 없었다. 지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어느 날 밤 미숙이 딸에게 처음으로 사과했다. 엄마가 너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든 것 같아. 엄마, 이제부터는 정말 정직하게 살자.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지영은 어머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늦었지만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각자의 인생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장해 나갈지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 재판이 끝난 지 2달이 지났지만 박준호 가족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3천만 원 중 일부는 되찾았지만 민수의 유학 계획은 크게 차질을 빚었다. 원래 계획했던 가을 학기 입학은 이미 불가능해졌고 다음 해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준호는 아들에게 거듭 사과했다. 부모로서 아들의 꿈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자책스러웠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오히려 제가 사람을 제대로 못 봐서 생긴 일이에요.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쉬움이 컸다. 동기들은 이미 해외로 떠나거나 취업 준비에 한창인데 자신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설계사무소 일도 예전만큼 순조롭지 않았다. 경기 침체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줄어들었고
기존 클라이언트들도 비용 절감을 요구하며 까다로워졌다. 사장님, 이번 주 미팅 2건이 연기됐습니다. 김 대리가 스케줄 변경을 알려왔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민수의 유학비를 다시 마련하려면 더 많은 수익이 필요한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알겠어. 다른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어때? 아파트 단지 설계 건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만 수정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정리하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시기와 가정 문제가 겹치니 부담이 더욱 컸다. 집에서도 분위기는 무거웠다. 수정은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어떻게든 절약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여보, 생활비를 더 줄여볼까? 이미 충분히 줄였잖아. 더 줄이면 생활이 힘들어져. 그래도 민수 유학비를 생각하면. 부부는 밤늦도록 가게 재정을 점검했다. 당분간은 더욱 알뜰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았다. 민수는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지만 졸업 논문과 취업 준비로 시간이 부족했다.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까요? 무슨 소리야? 넌 공부에만 집중해. 하지만 이렇게 부모님께만 부담 드릴 수는 없잖아요. 민수야, 그런 생각하지 마. 부모가 자식 교육시키는 게 당연한 거야. 수정은 아들을 달랬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다. 한편 이지영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집행유예라는 전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고 학교에서도 시선이 곱지 않았다. 동기들은 대부분 그녀를 피했고 교수들도 거리를 두는 듯 했다. 지영아, 괜찮아? 같은과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응, 괜찮아. 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취업은 어떻게 할 거야? 요즘 다들 준비하던데. 글쎄, 아직 생각해보는 중이야. 사실 지영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전과자를 받아줄 회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었다. 집에서도 분위기는 어두웠다. 집을 팔고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한 후 가족의 생활 수준은 급격히 떨어졌다. 아버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고 어머니 정미숙은 예전의 당당함을 잃고 위축되어 있었다. 지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아빠가 사업만 제대로 했어도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지영의 아버지는 자책감에 빠져 있었다. 딸의 인생까지 망쳐놓은 것 같아 견디기 힘들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야죠. 지영은 의연하게 말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컸다. 어느 날 지영은 우연히 민수를 만났다. 대학 도서관 앞에서였다. 서로 어색하게 시선을 마주쳤다. 안녕. 지영이 먼저 인사했다. 응, 안녕. 민수는 짧게 대답했다. 1년간 사귀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남남이 된 기분이었다. 민수 오빠, 유학 준비는 어떻게 돼? 늦어지게 됐어. 내년에 다시 준비할 예정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신 때문에 민수의 꿈이 늦어진 것이 미안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민수의 말은 차갑지만 사실이었다.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지영아,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무엇을 더 해야 할까? 진짜로 변해야 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지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그날 밤 지영은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를 고민했다. 민수의 말이 맞았다. 진짜로 변해야 했다.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다. 엄마, 저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 해볼까요? 봉사활동? 갑자기 왜?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속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로 변하고 싶고요. 정미숙은 딸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도와줄게. 지영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 언니, 고마워요. 한 중학생이 지영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지영은 순간 울컥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다. 아니야, 언니가 더 고마워. 지영은 봉사활동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과거를 반성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한편 박준호는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다. 대기업에서 의뢰한 복합상가 설계였다. 성공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위험도 컸다. 여보, 어떻게 할까? 준호는 아내와 상의했다. 위험하긴 하지만 기회인 것 같아. 해보자. 수정도 남편의 결정을 지지했다. 민수 유학비를 위해서라도 도전해봐야죠. 준호는 프로젝트에 전념하기로 했다. 직원들과 함께 밤낮으로 설계에 매달렸다. 스트레스는 컸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버텼다. 민수는 부모님의 노고를 보며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늦어진 유학 계획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준비를 계속했다. 토플 점수를 올리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비했다. 민수야,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아. 아니에요, 엄마. 부모님이 더 고생하시는걸요. 가족은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어느 날 지영은 봉사활동 중에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가 이혼한 후 할머니와 살고 있는 중학생이었다. 언니, 저도 나중에 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충분히 착한 아이야. 하지만 저도 가끔 나쁜 생각을 해요.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부모님이 다시 합쳤으면 좋겠다고. 지영은 그 아이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도 가족의 어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었다. 나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그 생각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느냐지. 어떻게 해요? 정직하고 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언니는 그러지 못해서 큰 실수를 했거든. 지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조언했다. 가르치면서 자신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날 밤 지영은 일기를 썼다. 오늘도 봉사활동을 했다. 아이들을 보면서 과거의 나를 돌아본다. 그때는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잘못된 일을 저질렀지만 사실은 쉬운 길을 택한 것뿐이었다. 이제는 정말로 변하고 싶다. 민수 오빠와 그 가족에게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자신만을 생각하던 이기적인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6개월이 지나면서 박준호가 맡은 대형 복합상가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건축주 측에서 계속해서 설계 변경을 요구했고 예산과 일정에 대한 압박도 심해졌다. 사장님, 이번 주까지 3차 수정안을 완료해야 합니다. 김 대리가 스케줄표를 들고 와서 말했다. 준호는 피로에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모든 직원이 총동원되어야겠군. 하지만 이렇게 계속 수정하면 우리 손해만 커질 것 같은데요. 지금 포기할 수는 없어. 민수 유학비를 생각하면. 준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하지만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는 한계에 달해 있었다. 집에서도 준호의 변화가 역력했다. 예전처럼 가족과 대화할 여유도 없었고 식사도 대충 때우는 일이 많았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수정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면. 수정아, 지금은 다른 선택이 없어. 민수 유학비, 생활비, 지영이네 배상금 문제까지. 모든 게 돈이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아버지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 견디기 어려웠다. 아빠, 제가 군대라도 갔다 올까요? 그럼 시간도 벌고. 무슨 소리야? 내 나이에 군대를 지금 가면 유학 계획이 더 늦어져. 하지만 이렇게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민수야, 내가 할 일은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나머지는 부모가 책임질 테니까. 하지만 준호의 마음도 무거웠다. 과연 이 방법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문제가 터졌다. 복합상가 프로젝트의 건축주가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해온 것이다. 뭐라고? 갑자기 해지라고?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기를 붙잡았다. 설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수정했는데. 상대방의 일방적인 통보에 준호는 분노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3차 수정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잖습니까? 하지만 건축주 측에서는 계약서의 애매한 조항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 6개월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사장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직원들도 분개했다. 그동안 밤낮 없이 일한 것이 모두 헛수고가 될 상황이었다. 변호사랑 상담해봐야겠어.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하지만 변호사 상담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계약서 조항이 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소송을 해도 시간과 비용만 더 들 것 같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쌌다. 6개월간의 매출이 날아간 것도 모자라 그동안 투입된 인건비와 경비까지 생각하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여보, 어떡하지? 그날 밤 준호는 수정에게 상황을 털어놓았다. 이번 달 직원 월급도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까지 심각해? 회사 계좌에 남은 돈이 거의 없어. 당분간은 신규 프로젝트도 없고. 부부는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20년 넘게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민수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아직은 말하지 말자. 괜히 걱정만 시킬 뿐이야. 하지만 민수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부모님의 표정과 분위기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이지영은 봉사활동을 통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6개월간의 활동으로 상담센터에서도 그녀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지영 씨,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상담센터 팀장이 말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보람을 느껴요.
아이들도 지영 씨를 좋아해요. 진심이 통하는 것 같아요. 지영은 뿌듯함을 느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실감이 났다. 팀장님, 혹시 여기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지영 씨가 원한다면 추천서를 써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급여는 높지 않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돈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영은 진심으로 말했다. 예전에 자신이라면 돈을 우선시했겠지만 이제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영은 부모님께 자신의 계획을 말씀드렸다.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싶다고.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봉사활동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의 의미도 있고요. 하지만 급여가 얼마나 되는데?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저희 형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잖아요. 정미숙이 딸의 손을 잡았다. 지영아, 정말 많이 성숙해진 것 같구나.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돈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지영은 우연히 민수의 어머니 김수정을 만났다. 마트에서였다. 서로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지만 지영이 먼저 다가갔다. 아주머니. 수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대답했다. 응, 지영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살고 있어. 수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영이 눈물을 글썽였다. 지영아, 내가 진짜로 변했다면 그걸로 좋게. 우리 가족에게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달아.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수정은 카트를 밀고 사라졌다. 지영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집에 돌아온 수정은 우울했다. 지영을 만난 것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준호가 아내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지영이를 만났어. 뭐라고 하던? 사과하더라. 진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이미 늦었어.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민수야, 아빠가 솔직히 말할게. 준호는 회사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럼 유학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하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괜찮아요, 아빠. 더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민수야.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쟤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가 강하게 말했다. 모든 건 지영이 때문이야. 내가 자책할 필요 없어. 하지만 민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영만 탓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도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책임이 있었다. 아빠,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같이 해결해 나가요. 어떻게? 일단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할게요. 그리고 장학금도 알아보고 국내 대학원도 고려해 볼게요. 민수의 말에 부모는 눈물을 흘렸다. 아들이 이렇게 성숙해진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쓰러웠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수정이 민수를 껴안았다. 위기는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박준호 가족이 최악의 위기를 맞은 지 한 달이 지났다. 회사는 직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했고 집도 더 작은 곳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끈끈해졌다. 민수는 졸업과 동시에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건축학 전공을 살려 입시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가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 민수야, 고생이 많다. 준호는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다. 괜찮아요, 아빠. 가르치는 일도 나름 재미있어요. 그래도 내 꿈은 포기하지 마라. 당연하죠. 다만 방법을 바꿔보려고요. 민수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국내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후 해외 박사 과정을 알아보기로 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한편 이지영은 상담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급여는 기대했던 것보다 적었지만 일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지영 씨, 오늘 상담했던 아이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동료가 말했다. 정말이요? 다행이에요. 지영은 진심으로 기뻤다.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보람이었다. 그런데 지영 씨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동료가 궁금해했다. 지영은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제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일로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죠. 실수요? 다른 사람의 돈을 함부로 가져다 쓴 일이에요. 가족을 도우려는 마음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둑질이었죠. 동료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 일을 계기로 진짜로 변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지영의 진솔함에 동료는 오히려 호감을 표했다. 어느 날 지영은 상담센터에서 특별한 케이스를 맡게 되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절도를 저지른 고등학생이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나쁜 아이인가요? 17세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친구 지갑에서 돈을 훔쳤어요. 집에 전기세 낼 돈이 없어서. 지영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내가 나쁜 아이가 아니야. 다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 차이가 있나요? 물론이지. 나쁜 아이라면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넌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 지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를 상담했다. 선생님도 그런 적 있으세요? 응, 나도 비슷한 실수를 했어. 가족을 위한다는 핑계로 남의 돈을 가져다 썼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법적인 처벌도 받았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로 변할 수 있었어. 아이는 진지하게 들었다. 가장 중요한 건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는 다른 선택을 하는 거야. 상담이 끝난 후 지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아이를 통해 자신의 과거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정말로 변했을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 걸까? 그날 밤 지영은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결심을 내렸다. 박준호 가족에게 직접 찾아가서 진정한 사과를 하기로 한 것이다. 주말 오후 지영은 박준호 가족의 새 집 앞에 섰다. 작은 빌라였다. 예전 집보다 훨씬 작았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초인종을 누르자 김수정이 나왔다. 지영아, 너 왜 여기에? 아주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수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에는 준호와 민수도 있었다.
지영을 본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뭔가 할 말이 있다고 준호가 차갑게 물었다. 네. 진짜 사과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사과는 이미 충분히 했잖아. 아니에요. 진짜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영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야? 지난 1년 동안 제가 번 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건 받을 수 없어. 준호가 손사래를 쳤다. 아저씨, 제발 받아주세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진짜 사과예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어요. 상담센터에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민수 오빠의 꿈을 망친 것, 아저씨와 아주머니께 상처 드린 것, 정말 죄송해요. 지영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제가 진짜로 변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앞으로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게요. 그리고 제가 상담센터에서 하는 일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가족들은 말없이 지영을 바라봤다. 지영아, 내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수정이 말을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알아요. 저도 아저씨 가족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양심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지영은 진심이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지영아, 내가 정말로 변했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다. 네. 알겠어요. 지영은 실망했지만 받아들였다. 하지만 돈은 받아주세요. 제발이요. 아니야, 그건. 아빠. 민수가 아버지를 불렀다. 받아주세요. 민수야. 지영이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지영이도 정말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가족들이 놀랐다. 가장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관용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저도 지영이에게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미안해. 왜요? 나도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1년 동안 사귀면서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지 몰랐잖아. 오빠. 물론 내가 잘못한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나도 부족했던 게 있어. 민수의 성숙한 모습에 지영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오빠. 앞으로 정말 잘 살아. 내가 상담센터에서 하는 일 의미 있다고 생각해. 네. 열심히 할게요. 준호가 결국 돈을 받았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우리를 찾아오지 마. 네, 알겠어요. 지영은 깊게 인사하고 집을 나왔다. 마음 한편이 후련했다. 지영이 떠난 후 가족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민수야, 괜찮아? 네, 오히려 후련해요. 그 애도 많이 변한 것 같아. 수정이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연하죠. 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은 필요한 것 같아요. 민수의 말에 부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지. 며칠 후 준호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다. 지인의 소개로 중간 규모의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이다. 이번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준호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민수도 학원에서 인정받아 정규직 제안을 받았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해나갈게요. 가족은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한편 지영은 상담센터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다. 진정한 사과를 마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지영 씨, 요즘 더 밝아진 것 같아요. 동료가 말했다. 마음의 짐을 덜었거든요. 어떤 짐이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요. 이제는 정말로 앞으로만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영은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양쪽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다. 2년이 흘렀다. 박준호의 설계사무소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신중하게 선택한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서 신뢰도도 높아졌다. 무엇보다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욱 탄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었다. 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김 대리가 보고서를 들고 왔다.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봤다. 그래, 다행이야. 하지만 방심하지 말자.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해. 네, 알겠습니다. 준호는 급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기로 했다. 가족의 위기를 겪으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집에서는 더욱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가족의 결속이 더욱 단단해졌다. 여보, 오늘 민수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 수정이 웃으며 말했다. 무슨 소식? 국내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게 됐대. 정말,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네. 준호는 기뻐했다. 민수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결과였다. 민수는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도 꾸준히 공부를 계속했다.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고 논문도 준비했다. 그 결과 명문대학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된 것이다. 민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 엄마 덕분이에요. 힘들 때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그래도 내가 노력한 거지. 앞으로도 화이팅! 민수는 대학원에서 더욱 깊이 있는 공부를 하며 미래를 준비할 계획이었다. 해외 유학의 꿈도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더 탄탄한 준비를 거쳐 도전하기로 했다. 나중에는 아빠 사무소에서 같이 일할 수도 있겠네. 그럼 좋지. 부자가 함께하는 설계사무소.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한편 이지영은 상담센터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었다. 2년간의 경험과 진심 어린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었다. 지영 씨, 이번에 팀장 승진 후보에 오르셨어요. 센터장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인정받은 것 같아요. 지영은 뿌듯했다. 자신의 상처와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돕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특히 지영이 담당한 청소년들 중 상당수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지영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선생님, 저 이번에 대학 합격했어요. 1년 전 절도로 고민하던 학생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말 축하해.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때 상담받지 않았다면. 아니야, 내가 스스로 노력한 거야. 지영은 그 아이를 진심으로 축하했다. 이런 순간들이 일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다. 집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아버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어머니 정미숙도 예전의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졌다. 지영아,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왜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전엔 돈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겠어. 엄마,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위기를 통해 더 나은 사람들이 된 것이다. 어느 날 지영은 우연히 민수를 다시 만났다. 대학원 근처 카페에서였다. 2년 만에 재회였다. 민수 오빠. 지영아. 서로 놀랐지만 예전처럼 어색하지는 않았다. 커피 한 잔 할래? 민수가 먼저 제안했다. 좋아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근황을 나눴다. 대학원 다니고 있구나. 응, 장학금 받아서. 너는 어때? 상담센터에서 잘 지내고 있어? 네, 정말 보람있게 일하고 있어요. 다행이야. 내가 변한 모습을 보니 기뻐. 민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오빠도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가? 힘든 일을 겪으면서 배운 게 많아.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우리 모두 달라졌잖아. 민수는 과거를 털어내고 싶어 했다. 오빠 혹시 우리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친구. 네, 연인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서로의 성장을 지켜봐주는 친구로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래,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정말이요? 응,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오빠 해외 유학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국내에서 석사 마치고 박사는 해외에서 할 계획이야. 멋져요. 꼭 성공하세요. 너도 상담센터에서 더 성장하길 바라. 서로를 격려하는 따뜻한 대화였다. 1년 후 민수는 국내 대학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 드디어 해외 박사과정 합격 소식이 왔다. 합격했다. 민수가 집에 뛰어들어와 소리쳤다. 정말? 어느 대학? MIT예요. 전액 장학금까지. 가족 모두가 환호했다. 5년 전 좌절됐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수정이 민수를 끌어안았다. 여보, 축하 파티를 해야겠어. 준호도 감격했다. 아빠, 엄마 정말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당연한 거야. 부모가 자식 꿈을 지켜주는 게.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성대한 저녁 식사를 했다. 어려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추억이 되었다. 민수야, 미국 가서도 연락 자주 해. 당연하죠. 그리고 성공하면 부모님도 모셔갈게요. 그래, 기대하고 있을게. 한편 지영은 팀장으로 승진하며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었다. 전과자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영이 센터장에게 제안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경험자만이 할 수 있는 상담이겠어요. 네, 제 경험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어요. 지영의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몇 달 후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민수가 미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잘 다녀와 아들아. 네,
곧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 무리하지 마. 작별 인사를 나누는 중에 지영도 나타났다. 오빠 잘 다녀와요. 지영아, 어떻게 왔어? 송별 인사라도 해야죠. 지영은 작은 선물을 건넸다. 뭐야? 제가 직접 만든 팔찌예요. 행운을 빌어주는. 고마워. 민수는 팔찌를 차며 미소 지었다. 오빠 꼭 성공하세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뭐가? 용서해줘서요. 친구가 되어줘서요. 우리 모두 성장했으니까. 두 사람은 마지막 포옹을 나눴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는 순간이었다. 비행기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지영은 다짐했다. 자신도 더욱 열심히 살아서 민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3년 후 민수는 MIT에서 박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있었다. 국제학회에서 논문 발표도 하고 세계적인 건축가들과 네트워킹도 쌓았다. 지영은 상담센터의 부센터장이 되어 더 많은 청소년들을 도왔다. 그녀가 만든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모범 사례가 되었다. 박준호의 설계사무소도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중견기업으로 발전했다. 무엇보다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다. 어느 날 민수로부터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아빠, 엄마, 저 졸업하고 한국에 돌아가려고 해요. 정말? 언제? 내년 여름쯤이요. 그리고 아빠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가족은 기뻤다. 오랜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재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수가 돌아오는 날 온 가족이 공항에 나갔다. 5년 만에 보는 아들은 한층 성숙해져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어. 가족의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영도 공항에 나와 있었다. 지영아, 오빠 축하해요. 고마워. 내가 와줘서. 친구니까요. 5년 전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었다. 시련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 용서를 통해 치유된 관계,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박준호 가족과 이지영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임을 깨달은 채로. 고백의 시간,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